안녕하세요. 긴크레 동조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 가서 대기업 친구 따라잡기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 대 대기업. 이거 굉장히 좀 여운이 많이 남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계속 경력을 쌓고 이제 스펙을 나름대로 쌓아서 이제 이직 경험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기업 간 친구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미래를 또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를 해나가면서 뭐 돈도 잘 모으고 그렇게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시절 때는 주변에서 이제 대기업 가면 부모님들 어깨가 핀다. 그리고 대기업은 연봉이 굉장히 세고 뭐 복지가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말 행운이다. 뭐 이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항상 대기업에 좀 들어가고 싶었고 그랬는데 현실이 조금 받쳐주지 않죠. 저희 나라 통계로 보면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만 봤을 때도 전체 기업 100% 중에서 10% 이내가 중견기업이고 그 안에 이제 몇 퍼 이내가 또 대기업으로 나눠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은 다 중소기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기업보다 비교적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을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자,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일단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있어야 중견기업이 있고 또 대기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경제 성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도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내일 채용 공제에서는 자,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을 하고요. 자, 월 12만 5천 원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또 2년간 300만 원을 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2년간 600만 원을 내줘서 결국에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1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회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가 단기적으로 근무만 하고 퇴사하는 것을 약간 방지하는 목적인데, 저희처럼 미래를 생각하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2년은 사실 뭐 겸사겸사 다닐 수 있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첫 직장을 한 5년 6개월 정도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요 정도 요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자, 이거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재직을 했을 때에 속하는데 생각보다 산업단지들이 곳곳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면 매월 교통비용 5만원 지급. 자, 이 5만원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요게 생각보다 큽니다. 1년이면 벌써 60만 원이에요. 자, 그 정도도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그 정도 비용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근데 요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자, 다음.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활용을 했었어요. 이자가 연 1.2%고 대출 한도가 이제 1억 원 이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집에서 전세 대출을 해서 한번 살아갈 수 있어요. 결국에 제가 실제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전세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거주를 했을 때 이제 대출을 하고 이자는 한 6만 원 정도 내고 관리비 뭐 5, 6만 원 정도, 전기세 이런 거 포함하면 한 달에 한 12만 원 정도 돈이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월급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12만 원 정도를 내니까 한 188만 원 정도 또 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돈을 쪼개서 저축도 할 거 하고 생활비 낼 거 내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자, 네 번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입니다. 자, 이거는 엄청 큰 금액을 감면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뭐요 정도 청년한테는 소득세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세가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월급에서 여러 가지 세금을 떼는 종류 중에서 소득세라는 거를 또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감면 5년 기간 동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아예 소득세를 안 내도 되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낮은 경쟁률로 제가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인데, 자,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점을 매기게 돼요. 자, 첫 번째 뭐 중소기업에 얼마나 다녔는지 그거랑 뭐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또 그 지어질 아파트의 주변에 반경에 몇 킬로 내에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꼭 저라고 해서 뭐 가점이 굉장히 높았던 것도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으로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요걸 알아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분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 경쟁률 같은 걸로 하면 보통 제 아파트 경우에는 최대 44대 1까지 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440명이 이 청약을 넣었는데 10명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경쟁률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특별 공급을 해서 이게 실제로 그 기관에 이 아파트 이 평수마다 몇 개씩 티오처럼 제공이 돼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중소기업 기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점이 아무래도 좀 높진 않겠죠. 왜냐면 중소기업에 저도 다닌 지 그때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점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전문 연구 요원 뭐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점이 낮았는데 경쟁률을 4대2로 들어갔어요. 4대2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2분의 1 확률로 들어간 거죠. 주변 시세 대비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의를 가면 요즘 친구들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기업을 취직을 했었으면 요거는 일반 청약으로 들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를 얻기가, 자,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인데 핵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 제도를 알아보게 된 거에는 요 세 가지의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저는 간절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굉장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성적이 1학년, 2학년만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3학년 때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 평균 70점이라는 걸 처음 찍어봤고, 그때 그 전율은 잊지 못해요. 근데 많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뭐 3학년 때만 그렇게 70점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굉장히 성적은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던 마이스터고를 저희 반에서 이제 총 저 포함 3명이서 지원을 했는데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두 친구들이 붙게 됐어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마이스터고를 못 가더라도 혹은 제가 대기업을 못 가더라도 무조건 방법은 있을 것 같다. 내가 간절하면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막연한 믿음으로 한번 시작을 여러 가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의지, 진짜 그럴 만한 의지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태도입니다. 일단 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소기업 특별공급, 자, 위에 요거를 알아보게 됐을 때 그때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그때 주변 분들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다, 한번 같이 알아보자, 나도 알아보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분들이 그게 그냥 이제 제도를 제가 보기엔 사실상 많이 깊숙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될 거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쉽게 되냐, 그래 나는 그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지불할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확률로 이 주택에 당첨이 되게 됐고, 실제로 당첨돼서 이제 내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제가 주택 가격보다 굉장히 작은
제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간절함과 의지가 있고 그럴 만한 태도가 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을 하고 알아보지 않는 걸 나는 의심은 같이 했지만 의심하면서도 실제 정말 그런지 한번 조금이라도 거들떠보는 태도. 복권을 샀는데 그거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잊지 말고 생활을 하다 보면 충분히 내가 중소기업에 있던 뭐 중견기업에 있든 아니면 뭐 굉장히 소기업에 있든 어떻게든 방법은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임하시다 보면 이런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제도 활용하는 거 이외에 이제 업무에 지장이 안 가는 상태에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공통적인 부분이죠. 간절함, 의지, 태도 이런 것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몸값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일단은 무조건 믿으시고 한번 주어진 상황을 한번 잘 활용해서 최대한 돌파구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도 제가 그 외적으로 중소기업 제도 외적으로도 많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실제로 경험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글의 동준쌤이었습니다.